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야, 아까 내가 말했었잖아. 선언의 속으로 내가 법리와 선언의 속으로 내가 해주는데 이렇게 착한 내가 말해주는데 유죄 의원이 말해야지 되는 거야? 나는 의원이 아니라 이거요? 야 진짜 너무 억울하다. 의원이 아니야 나는. 헌재가 윤석열 날렸으니까 우리 대법에서는 이재명을 날리자 그런 논리가 있다고 난 들었어요. 저 단전 아래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저 향판 출신의 문형배와 헌법재판소가 주목받는 거를 눈꼴셔서 못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이라고 오로지 이재명을 대상으로 한 원칙이었어요. 왜냐하면 재판 빨려들어서 피선거권 박탈당하면 이번 대선에 못 나올 사람은 이재명 하나거든. 그래서 오로지 이재명을 잡으려고 633을 얘기했어. 그런데 이재명 2심 무죄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다 무산됐다. 그랬는데 며칠 전부터 전원 합의체를 막 뺑뺑 돌리고 있어요. 전례가 없는 속도예요. 소부에 갔다가 2시간 만에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 회부했어.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날 또 기일을 잡았어요. 이것도 사상 처음이에요. 원래 전원 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틀 후에 또 2번째 기일을 잡았어요. 전부 다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무죄 확정되는 거. 또 하나는 유죄로 파기환송하는 거예요. 근데 무죄를 확정해 주려고 이렇게 서두를 리가 없잖아. 그러면 유죄 파기 환송한다는 건데 그래도 20회가 또 재판해야 되거든? 그동안 대선 끝나. 근데도 이렇게 달려.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건 대선 후보 등록하기도 전에 유죄 파기 환송을 한 다음에 그 언론 플레이 막 하고 그리고 대법에서 혹시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원래는 형사소추가 중지돼가지고 재판도 중지돼야 되는데 재판을 계속하겠다고 말하려고 그러나? 미친 거지. 미친 거지. 그래서 광인이라는 거예요. 못해. 진짜 파기 재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기 재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파기 재판이라는 건 뭐냐면 대법에서 유죄 확정하면서 몇 년 때리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파기 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2심으로 돌려보내고 2심에서 결과적으로 다시 판단 내려가지고 결정하고 또 다시 3심 가서 또 확정을 시켜야 돼요. 그거는 6월 3일 전까지는 정말 절대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하죠. 그럼 그렇게 불가능한 거를 괜히 자기가 무리해서 하면서 지금 유일하게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데 그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자극하는 것도 사실 전략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그러면 조희대는 왜 이러는 거라고 봐요? 저는 무죄를 오히려 빨리 확정시키려고 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런 선한 마음으로? 네, 저는 되게 착하기 때문에. 왜 웃어, 지금? 아니 갑자기 그런 선한 마음으로 라는 말과 노영희 변호사 사이에 굉장히 먼 그러니까. 거리가 보여서 노영희 변호사 본인이 선한 생각을 안 하잖아. 되게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전원합의체를 넘겼다는 거는 어쨌든 그 대법관 전원이 자기네들 이름으로 뭔가 되게 열심히 잘했고 숙고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데 이거를 대강대강 한다? 오히려 6월 3일 전에 이 리스크를 없애주면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했고 이게 전혀 우리들이 그냥 대강대강 이 권력에 빌붙어서 한 게 아니다. 저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엄청난 선의의 해석인데. 네, 더 선의적으로 해볼게요. 내가 잘 들어봐요. 2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유죄 취지를 뭔가 판단을 하려 그러면 그것이 엄청나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네들끼리 보여줘야 돼요. 판결문을 써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열심히 수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가만히. 물론 그동안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를 봐가지고는 사실은 상당히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람도 대세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자기 혼자 무리수 든다? 게다가 나머지 대법관들도 같이 다 같이 자폭해가지고 뭐 죽어버리자 이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2심에서 무죄 나올 거를 그 사람이 몰랐지. 아니 몰랐다 그러면 그만큼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바로 밑에가 2심이에요. 전혀 그거를 몰랐어요. 몰랐지. 그러면 정말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1명의 대법관들이 다 따르겠느냐? 아니 헌재와의 관계예요. 대법원은 헌재랑 관계가 매우 미묘해요. 대법원에 못 간 사람들이 헌재 간다 이런 말도 있었었고 대법원이 위냐 헌재가 위냐 서로 간에 막 그 신경전과 이런 갈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은 헌재가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잖아요. 위상이 올라갔지.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정의로운 사람들은 헌재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기현이가 난리를 쳐놨잖아요. 그때 사실은 이제 천대엽 대법관도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체면이 깎인 거거든요. 더 땅을 파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 대법원은 현재보다 훨씬 나은 존재들이라는 거, 그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그냥 윤석열하고 같이 죽어버리자 이러면서 여기서 유죄 때려버리고 미쳤다고 그 짓을 하겠냐고. 왜? 윤석열과 함께 죽어버리자. 아니 이 사람 생각해봐. 윤석열하고 왜 같이 죽을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변호사도 해야 돼.
돼요. 이 행위를 엄청나게 선해 좋게 해석한 건데. 착한 노영이의 착한 선해. 근데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걱정하는 사람 걱정 버전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진짜 이 속보가 났을 때, 와,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것들. 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악은 날마다 성실하게 반복된다. 아, 진짜 멋있다. 날마다 성실하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가처분 결정 딱 났잖아요. 이완규 지명에 대한 가처분 결정 나고, 야, 진짜 한숨 돌린 지 며칠 안 됐거든요. 헌재 재판관 2명 날렸는데 네. 지명한 거 예, 그래가지고 끝났나 싶었더니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야, 이제 조금 대선 때까지는 뭐 별일 없겠구나 했는데 이 속보를 보는 순간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직접 내렸다. 2시간 만에. 정말 날마다 성실하게 반복되는 악의 평범성, 유죄 파기 환송을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발목을 그냥 뭐 놓고 있겠다. 발목 잡는.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유죄 파기 환송을 우려하시는 분들은 후보 등록하기 전에 결론을 내가지고 이재명은 이런 범죄자다라는 저쪽에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선되고 나면은 형사수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어차피 5년간 재판이 없어요. 대법에서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까지 네. 내려고 하는 건가? 그럼 이게 헌재로 가게 되거든 나중에. 네. 헌법 해석 기관도 우리도 할 수 있다. 대법원이 그렇게 우길 수도 있거든요.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나 이쪽에서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판결 선고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정말 거기서 파기환송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대법원이 결정 내주겠다. 발목. 선회하는 사람들은 대법이 털어주려고 한다고 하지만 걱정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파기환송 유죄 취지를 한 다음에 대통령 선거 다 끝나. 그런 이후에도 그 재판을 계속 진행시켜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법에서 다시 유죄를 확정해가지고 그걸로 당선 무효로 만들겠다라는 플랜까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엄청 무리한 거죠. 완전 미친 거지, 그거. 미친 거지. 그거는 100번 미친 거지. 헌재가 윤석열을 날렸으니까 우리 대법에서는 이재명을 날리자. 그런 논리가 있다고 난 들었어요. 자기들끼리. 저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든 뜻대로 안 될 것이다. 아, 이건 정답. 이건 왜냐하면 정답. 파기 자판하라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건 거고.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상고심 사건 2419명 중에서 파기 자판은 15명 있었어요. 15명도 전부 다 유죄에서 무죄가 되는. 그렇지. 급하게 지금 파기 자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인권 침해가 돼. 그런 경우만 파기 그렇지. 자판하는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거꾸로. 근데 이거는 예.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경우. 유죄로 파기 자판하는 없어.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기 자판 하자 뭐 이렇게 주진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봤자 이건 전부 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아, 네네. 주진우 기자 말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의 경우 전원 합의체가 5월 10일 전까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조인들은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보수적이고 아무리 나의 마음이 윤석열 곁에 있어 라고 해도 티키타카를 해야 돼요. 그래서 5월 10일 전까지 물리적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선거 기간 중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해서 선거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6월 3일까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봐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망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 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싶은 건 뭐냐면 대선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전원 합의체에서 야, 이 재판을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를 가지고 논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귀결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근데 사실은 이 전원합의체를 뭐 이렇게 넘기고 이런 결정 내리기 전에 이미 윤석열 그 파면 당시 때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법관들끼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법원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뭔가 좀 결정을 내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렇게 결정날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기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원하는 방향대로 나머지 11명이 따라줄 거냐? 못 따라줄 거고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저 단전 아래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저 향판 출신의 문형배와 헌법재판소가 주목받는 거를 눈꼴셔서 못 봅니다. 그들이 윤석열을 날리다니. 네, 말이 돼? 그럼 내가 이쪽을 하나를 날려주거나 그렇지. 아니면 내가 결정적으로 뭔가 중요한 역할,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보루는 역시 대법원이야. 이거를 하고 싶은 욕구는 저 단전 아래 제일 용암처럼 부글부글 근데 끓고 있을 거예요. 그게
무죄로 확정하는 게 아니라 파기환송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욕구,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온 거라서. 근데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대법관들, 그 다음에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눈치 본다고 보거든요. 직위원 두 번째는 카메라 촬영 허가하자. 하나는 뭐냐면 대법원에도 연구원들이 있어요. 이 사건 검토해서 결론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기각 무죄 확정 그리고 유죄 파기환송 둘 다 써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하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걱정이 하나고. 이게 이제 12명이란 말이에요. 총 14명인데 한 사람은 법원행정처장 빠지고. 선관위원장이라서 빠지고 빠져서 12명이에요. 대법관 한 사람 쭉 의견을 낸대. 표결을 붙이는 거야.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의견을 낸대요. 그런데 김명수 대법관 시절에 제청한 대법관이 6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2년밖에 안 남은 대법원장과 함께 죽으려고 할까? 그 대법관 중에 다음 대법원장이 나오는데 그 대법원장을 지명한 사람은 이재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그러니까 12명이 반으로 딱 갈려서 만약에 6대6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심 확정이에요. 그냥 무죄 확정되는 거예요. 6대6이면. 맞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야. 아까 아니, 내가 말했었잖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언의 속으로 내가 법리와 선언의 속으로 내가 해주는데 이렇게 착한 내가 말해주는데 아니야. 유죄. 내가 의원이 말해야지 되는 거야? 나는 의원이 아니라 이거요? 야 진짜 너무 억울하다. 의원이 아니야 나는. 그치. 가만 있어봐.